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하이킥 하프타임 130만 요정 일단은 오윤혜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네. 오늘 세 가지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빨리빨리 가야 되겠네요. 빠르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뉴욕타임즈조차도 윤 대통령에 대한 가짜 뉴스와의 전쟁이 이것은 정부가 언론을 억압할 우려가 있고 정부의 비판적인 기사에 대해서 가짜 뉴스라고 한다. 이거에 대해 굉장히 우려 섞인 보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가 한국에 있었으면 이것도 압수수색 각인데 미국에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이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 지금 KBS 중심에 있는 그 오늘 낮에는 홍사원 기자를 만났고 또 최욱 씨와 같이 이제 방송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이 이제 KBS 공영방송에서 나오게 된다면 뭐 유튜브에서 뭐 되게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겠지만 공영방송이 갖고 있는 신뢰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옳고 그름의 문제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진실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거는 바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려들이 생기더라고요. 여기에 너무 어떤 곳에 갇히는 게 아닐까 공영방송을 나와서. 일단 미국은 그 헌법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떠한 법안도 입법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만큼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중요시합니다. 네. 예전에 허슬러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도색 잡지이죠. 이 양반이 굉장히 이제 종교인들을 신부님이나 목사님을 성적으로 조롱하는 그런 그림과 사진 뭐 이런 것도 막 올렸어요. 네. 근데 그게 대법원까지 쫙 그 올라갔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쓰레기 맞다? 그래. 나 그런 잡지 만든 쓰레기야. 네. 근데 나 같은 쓰레기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평범한 미국인들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 멋진 말이죠. 네. 예. 그래서 받아들여졌어요. 예, 그게. 그래요. 뭐 그런 우리 사회가 그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는 다른 문제일 수는 있겠으나 네. 뉴욕타임즈가 사실은 지난 금요일 날인가 이게 나온 기사예요. 네. 근데 한동안 이게 기사가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진짜요? 예, 미디어 오늘 뭐 그다음에 오마이뉴스 이런 데를 통해서 번역이 되면서 이재명 대표도 언급하면서 이 기사가 사람들에게 아름아름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뭐라고 써 있냐면 제가 인상적인 저는 이제 이거를 외신 기자하는 후배한테 이걸 받아서 전달해 줘서 쭉 봤는데 윤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자유를 강조한다. 그러나 1년 6개월에 달하는 그의 대통령 임기는 야당과의 끊임없는 충돌, 검열에 대한 두려움, 민주주의 후퇴로 상징되고 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대놓고. 예, 민주주의 대놓고. 후퇴. 예. 그런데 이 뉴욕타임즈에 대해서 정말 재밌는 기사가 하나 또 있습니다. 뭐예요? 이 뉴욕타임즈 19일자 신문 사면 전면 게재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이전에 그 뉴욕타임즈가 윤석열 대통령이랑 인터뷰를 했던 때가 있어요. 언제요? 작년 9월 달에. 작년 9월에? 네, 작년 9월 달에. 근데 이거는 막 번역해갖고 기자들한테 다 뿌렸어요. 다 뿌렸어요. 다 뿌리고 이런 이례적인 우리 대통령님이 말이야 뉴욕타임즈에 인정받는 사람이야. 전면 게재 장난 아니야. 유엔 총회 참석하기 전에 이랬거든요. 네. 근데 아까 얘기했던 민주주의가 후퇴다라고 네. 딱 명토 박았던 이 기사는 네. 대한민국 언론에서 찾기가 어렵다. 여기서 저는 또 인상 깊었던 게 한국의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 모두 비판적인 언론 보도를 단속해 왔는데 진보 정권은 언론중재법이라는 새로운 법을 도입했고 보수 정권은 오래된 무기를 사용했는데 이 오래된 무기가 바로 명예훼손을 통한 법적 조치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부터 진짜 언론이 빨리 독립했으면 좋겠다. 네. 방송 3법이 꼭 빨리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역시 언론아싸 진행자님.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제가 궁금했던 것이 김명수 합참 의장 후보자가 또다시 자녀가 이 자녀 학폭 문제가 또 있어요. 중학교 재학 당시에 집단 폭행에 가담해서 학교 폭력 1호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고위공직자의 자녀 학폭 논란이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정순신, 이동관, 김승희에 이어서 이번이 네 번째인데 어떻게 이 정부는 인사검증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에서 맡아서 책임지고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나같이 이렇게 학폭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은 이거라도 제대로 검증을 했을 텐데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게 그러니까 들켜가지고 이게 좀 밝혀졌어요. 일단 그랜드 슬램이에요. 4명째니까 네. 그랜드 슬램, 학폭 그랜드 슬램, 자녀 학폭 그랜드 슬램을 네. 달성을 하셨는데 관리단에서 요청한 서면 자료, 그러니까 인사검증 하려고 이제 준비하는 실무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료 제출 목록에 학폭 내용이 아예 없었대요. 그러니까요. 제출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 개인적으로. 네, 물론 자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좋았겠지만 네. 문제는 제출 요구조차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맞아요. 이거 뭡니까? 한동훈 장관님 본인이 이거 인사검증관리단 법무부로 갈 때 야, 욕을 내가 다 먹고 내가 책임져야 되지 않냐. 검증 제대로 못하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벌써 4번째 이거 왜 검증 안 하세요? 좀 나와서 이렇게 뭐 정치적인 이야기 하시고 자꾸 뭐 민주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 신청하면 기분 좋겠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검증이나 좀 제대로 하시라고요. 아니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같이 모으는 것도 저는 제주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주. 아니 근데 뭐 왜 이거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그냥 자녀 학폭은? 이게 너무 근데 엄마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는 너무나 큰 뉴스인데 이 김 씨, 그러니까 자녀가 재학했던 중학교가 부산 해군기지 인근에 위치해 그러니까, 있어서 그것도 문제야. 해군 작정사령부에 근무하는 군인 자녀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피해자 가족이 김 후보자와 같은 부대에 근무하거나 또는 하급자 지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거 청문회 과정에서 반드시 밝혀야 반드시 됩니다. 밝혀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 더 나온 거는 경향신문 단독인데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북 미사일 쏜 날도 주식 거래했다. 그러니까요. 주식 거래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ETF 네. 등등등. 1월 5일에서 17일에도 20여 차례 예. ETF까지 할 정도면 약간 전문가의 선수 느낌이 같아요. 그다음에 네네. 뭐 그랬더라고. 2발 발사했던 지난해 1월 7일 한 발에 1,000만 원씩 2천만 원어치 ETF를 매수했더라고요. 아. 북한이.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것이 국방부 장관이 있고 합참 의장이 의장이 있죠. 있어요. 이 역할이 어떻게 다른 이게 겁니까? 중요한데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도발 상황, 작전 상황에서 이런 주식 거래했다는 게 저는 정말 부적절하다. 근대 국가는요. 군 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죠. 근데 군 통수권은 2개의 권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군령권이고요. 하나는 군정권이라고 합니다. 군정권이라는 건 뭐냐면 인사 행정, 그다음에 보급 업무입니다. 아. 이거는 국방부 장관이 가지고 있어요. 군령권은 뭐냐면 실제 군대에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 즉 실제로 전쟁 상황이 벌어지면 작전을 지휘하는 작전 지휘권입니다. 해군, 공군, 육군 다 포함. 다 포함을 해서 이게 군령권이에요. 이 군령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합참의장. 즉 북한이 미사일 쏜 날, 2발 쏜 날 2천만 원어치 ETF 매수하셨던 바로 그 후보자가 네. 작전권을 육해공군 작전권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군령권은 합참의장에게, 군정권은 국방부 장관에게. 그렇군요. 근데 이제 신원식 국방부 장관 이분도 주식하셨죠. 네. 국회 나와서 예결산 하는데 와가지고 주식 거래하는 거 배우자 문자로, 주식 거래, 네. 테슬라 뭐 이런 거 하셨잖아요. 네. 근데 군정권을 가지신 분도 주식을 하시고 군령권을 가지실 분도 탄도미사일 2발 쏘던 날 한 발에 1,000만 원씩 2천만 원어치 ETF를 매수하셨어. 지난해 1월 17일 날. 이렇게 중요한 역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저는 자녀 학폭 문제를 검증 항목에 넣지도 않았던 법무부 네. 1차로 문제라고 보고요. 네. 두 번째는 군사 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이분께서 북한이 도발할 이래도 때. 됩니까? 이래도? 근데 어. 본인은 저는 그때 작전부서에 없었어요라고 해명했어요. 그럼 쭉 주식을 하세요. 작전부서로 가지 말고 작전권을 다 갖고 있는 거기로 가지 마시고. 네, 김명수 합창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 같이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또 다른 뉴스는 대통령실 많다. 앞에 집회 금지에 관련해서 법원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집회 금지 취소해달라 소송을 했어요. 1심에서 승소를 했고 경찰이 항소를 했는데 경찰 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안에 침대와 식당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관저로 봐야 한다. 이런 논리를 펼쳤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행정관 이걸 왜 관저로 보자고 얘기를 했냐면 네. 우리나라 집시법에 관저 근처 몇 미터에서는 집회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대통령 집무실 근처 몇 미터에서는 집회를 해도 돼. 네. 그런 규정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무실 근처 용산 집무실 근처에서는 집회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침대랑 기껏
한다는 얘기가 침대가 있어요. 대통령실 내에 침대 식당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여기도 관저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실 관저 어디 있어요? 백제권이 갔냐 천공이 갔냐 이것 때문에 막 논란이 됐던 옛날 육군 참모총장 관저 거기 들어가서 살고 있잖아요. 한남동에. 지금 한남동에 버젓이 거기가 있는데. 관저예요. 여기는 집무실이고 근데 집무실에서도 잠을 자니까 여기도 관저로 봐주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나라 판례에 이런 게 있어요. 주택, 네. 관저, 주택의 개념이 뭐냐? 특히 구멍가게 조그맣게 가게를 하면서 네. 먹고 자는 데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판례가 딱 나와 있어. 판례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네. 자 다방 영업 용도로 임차하여 다방 운영하였고 방과 주방을 주거 목적에 사용하였지만 별도의 연립주택을 구입하여 그곳에서 거주했다면 네. 그 다방에 있는 거기는 주택이 아니에요. 상가지. 자 그럼 뭐야? 관저가 없으면 네. 대통령실에서 먹고 자면 거기도 관저지. 관저 있어 없어? 그 말 많고 탈 많은 관저 있잖아. 버젓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법정에서 대통령실 행정관이 네. 에이. 자 댓글에 워워 하시고 오늘은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3부에서는 용해 이창근 여와 두 정치인 모시고 합니다. 하프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